안녕하세요. 빌딩 지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저희 23년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두 분은 올해 초에 빌딩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을 했었고 연말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갔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연초에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연초에 진짜 어렵겠다.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작년에 하반기에 조금 보시던 분들이 금매를 좀 또 찾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거래는 이제 간혹 됐었죠. 그때 마스터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최고조였었어요. 올 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샀을 때 이제 저희가 예상하던 이제 금리가 6%, 7%이 정도였었어요. 그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잔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 1월에 계약하면 보통 6, 7월에 잔금을 하거든요. 6개월 뒤에 잔금을 하는데 그때 잔금 받을 때쯤 되니까 이제 4% 후반대, 5% 초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벨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자는 그냥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 금매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것들을 거래를 많이 하게 됐죠. 금리가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 했는데 생각대로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올 초에 7% 찍었을 때 두 분 좀 속된 말로 쫄리지 않으셨나요? 전혀요. 상관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뭐 천장 뚫을 때까지 올라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 때 포인트가 금리가 솔직히 포인트는 아니에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중에 좋을 때 사면은 금리가 뭐 낮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살려면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투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금리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거고 금리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스터님이나 대표님은 이 금리가 아니라 다른 거에 포커스를 두고 했더니 결국 또 계속 성공했네요. 아니 왜냐면 올해 다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제가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두 분만 봤을 때는 저는 공감을 못 했거든요. 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 포커스를 두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80억 건물이야.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희는 그냥 얘를 싼 값에 사야 되고 우리가 수익률을 세팅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이거다 보니까 사실 뭐 빌딩이 뭐 거래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싸게 살 수 있냐 없냐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몰릴 때 사신 분들이 좀 많이 금매로 던지셨거든요. 이자 비용을 크게 계산하지 않고 신축 비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던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계산하시고 하시면 뭐 금리는 사실 사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막 2%대 금리 받고 3% 초반 금리 받았는데 얘가 더블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변동으로 받으셨을 거고 고정 받으신 분들은 진짜 위너. 대부분 변동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래 뭐 800만 원, 1000만 원 내던 것들이 2000만 원 막 갑자기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예측을 못 하고 한 거잖아요. 좋은 시장에 사면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안 좋을 때 사면은 좋을 때를 대비를 하니까 저는 안 좋을 때 사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3년에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얼었다 해도 거래가 되긴 되잖아요. 주로 어떤 매물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저희가 늘 하는 강남구 내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시세보다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저렴한 물건들이 이제 거래가 됐었죠. 올해는 사실 금매 위주로 좀 많이 거래가 됐었던 것 같고 금액이 어느 정도 매수자가 제안을 했을 때 매도자가 그 금액을 받아준다면 그럼 좀 거래가 강남 지역은 좀 수월하게 또 됐었.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원가 이하 막 거래 같은 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인 23년이었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손해를 보는 투자의 실패를 경험해본 3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어느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만 어느 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매도자분들도 이자 비용과 이런 감당하지 못한 것을 몇 달 동안 또 끌고 간다면 그만큼이 더 손해기 때문에 손해보는 투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악플 다시는 분들의 특징이 100% 꼭 성공적인 투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진짜 미치겠네. 세상에 100% 투자가 어딨어. 그런 거 있으면 다 부자 돼야지. 진짜 화나 그런 거 보면. 실제로 대표님들도 보면서 실패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니 70% 80%의 확률이 있으면은 도전을 하는 거고 나머지 20% 30%는 우리가 시간과 돈을 전문성을 거기다 입혀가지고 채워서 이제 100%를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100%인 게 어딨어. 최근에 저희가 신사동 거래해서 임장 갔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멸실하고 나서 그냥 나대지를 이렇게 나온 매물로 나온 것도 꽤 있던데 그런 거는 왜 나왔던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강남에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 몇 개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자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거죠. 없어서 판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황을 봤을 때 얘를 정리를 하는 게 다른 거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최근에 지금 한 프로젝트들은 평균적으로 몇 %의 금리로 지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실까요? 4.9 4.8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1월에 잔금하는 건이 하나 있는데 4.64 매출이 있는 실제 법인이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4년
그 금리가 고정금리가 지금 더 싸게 나옵니다. 몇 퍼센트 정도요? 고정금리가 4.6, 변동이 4.8. 그럼 이 정도면 높은 편인 건가요? 낮은 편인 건가요? 엄청 낮은 거죠. 말도 안 되죠. 지금 2년 고정을 4.64에 받았다 그러면은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어디임 이렇게 막 댓글 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금리 시기에는 고정이 변동금리보다 비쌉니다. 고정이 원래 이제 은행에서는 좀 감안해서 조금 더 비싸게 이율을 책정해서 고정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내려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싸게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들은 저희 은행장님들이랑도 미팅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오프 더 레코드로도 많이 대화를 하실 것 같은데 은행장님들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저희는 어쨌든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 당분간 이렇게 해서 동결해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은행에서 예측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거다. 확 올랐던 것처럼 확 내려가지 않고 0.25씩 조금씩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뭐 한 차례나 많으면 두 차례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내려갈 거라 생각하고 또 변동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하셔서 고정으로 하셨다가 또 그때 변동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22년도에 주택 용도 변경할 경우에 매도했을 때 매도인이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변화가 실제로 빌딩 거래에 좀 영향을 미쳤나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많이 미쳤죠. 그거 이후로 이제 매도자분들이 그 세금을 양도세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 상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 중과받고 그다음 대출도 안 나오니까 이런 물건들은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됐었어요. 매수자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매도자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요. 이거를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진짜 팔아야 될 경우에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파시더라고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버티셨어요. 그냥 몰라 주택 상태에서 누군가는 사주겠지. 근데 누가 취등록세 중과 맞고 대출 그렇게 안 받을 거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번듯한 거 멀쩡한 거 사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1주택이신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쨌든 던지시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떤 세금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거래가 됐습니다. 결국 할 사람은 뭘 해도 하긴 하네요. 그럼요. 네,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되긴 다 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취득세 중과 적용으로 인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람들이 지켜보다 그냥 샀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매도자도 양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볼 거고 매수자분도 대출이나 취득세에서 혜택을 볼 거고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해지겠죠. 그럼 금액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매수자분들께서 건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그 빌딩을 사려고 하는 수요층이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거래가 되잖아요. 대표님들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도대체 이 시장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돈 생기면 아파트 한 채 더 사고 한 채 더 사고 그런 식으로 늘려나갔잖아요. 근데 이 주택을 늘려나가면은 이제 재미없다는 거를 다들 아셨어요. 팔 때 양도세 많이 내죠.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 많이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디벨롭을 하면은 3년 만에 확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아파트는 사놓고 3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오르는 폭이 재미가 없어요. 불장 안 만나고서는 진짜 계속 보합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투자라서 투자에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금리가 높으니까 쉽사리 또 도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강남 땅에 디벨롭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강남 땅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신축 건물을 올린다? 임대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재매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자도 올랐고 그다음 공사비,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100% 수익을 한 1, 2년 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금 대비 70% 수익을 보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 23년도에 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알리는 바람에 네, 이쪽으로 많이 와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20년도에 통장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23년에 통장에 20억이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건가? 많은 분들이 상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4년차 동안 땅값은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샀었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올랐을 텐데 많이들 이제 후회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현금 20억을 그냥 4년 동안 방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큰 돈이니까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이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라는 건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투자를 하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 수준에 맞게 그냥 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올라가는 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장 때처럼 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보다는 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는다면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컨설팅이나 중개 몇 개를 진행하셨어요? 올해 몇 개 했지? 지금 강남에 현장 돌아가는 게 지금 30개가 넘거든요. 강남에만요. 네. 이제 악플러분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야, 저렇게 좋을 거면 네가 해야지 왜 남한테 소개시켜주냐? 돈 되는 거 절대 남한테 안 알려준다더라 이런 말 많잖아요. 대표님은 하면서 아 이건 진짜 내가 사고 싶다. 이 매물 진짜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적 없으셨어요? 다 저희가 사고 싶은 건물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다 할 수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물건들은 일단 제가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야 진행을 합니다. 그냥 싸다고만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최근에 한 압구정 로데오. 그거 정말 진짜 제가 자고 일어나서 뻘떡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계약금 넣었어야 되는데 평당가가 너무 좋았고 아니 저는 그냥 압구정 로데오라는 게 일단 너무 좋아서 강남에서 1, 2등 하는 상급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도 액션 몇 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런 현금으로 사는 분들이 있나요? 참 재밌는 게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요. 태국 부자분들이 와서 아내한테 선물로 주고 올캐시로 해가지고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저희가 엑시트한 것들 중에 보면 아내분한테 그냥 생일 선물로 올 현금 건물을 그냥 선물로 그냥 주시고 에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죠. 근데 잘 되는 회사들은 또 잘 돼요. 잘 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 또 사옥을 또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디벨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현금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서마스터님 별명이 옥수루시잖아요. 거의 옥수루님도 아직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이렇게 건물을 못 해주시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생일 선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 저 받았어요. 망원동이 제 생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신사동 이 사옥도요. 그 건축물 대장 뛰어보시면은 빌딩 진영쌤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빌딩 진영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든 OTP도 여기서 다 갖고 있어요. 저는 뭐 개털입니다 그냥.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4년 이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23년과 비슷한 분위기로 가다가 하반기에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한 25년도에는 초반에는 좀 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디벨롭한 프로젝트들이 24년도에 결과물이 꽤 많이 나와요. 사례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많은 분들께 이제 매각된 사례들도 보여드리고 임대 맞춘 사례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진짜 니네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었구나. 이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증명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